자,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을 만들게 되는데요. 사실 그 세무라는 게 하반기에는 이제 아무래도 상반기보다는 조금 그렇게 해야 될 게 많지 않죠. 근데 이제 요맘때가 되기 시작하면 요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이제 연말 정산 그리고 이제 연말 연초가 다가오니까 뭐 부가세나 아니면 뭐 소득세 관련해 가지고 장부 문제 뭐 이런 것들도 정리가 좀 필요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서도 이렇게 11월 달 정도부터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특히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오늘은 뭘 말씀드릴 거냐면 엊그저께 그 국세청 보도자료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예납에 관련한 내용인데요. 소득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게 개인 사업자라면은 뭐 대부분 알고는 계실 것 같은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오늘은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11월 초쯤 되면요. 아마 이미 받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요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라는 게 날라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받고 뭐 납부를 하던 아니면 뭐 신고를 하던 뭐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일단 국세청 자료를 보고 뭐 대략적인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11월이죠. 11월에 받게 되고 그다음에 11월 말일까지 납부도 하셔야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가 149만 명이래요. 요 중간예납생 납부 고지서를 받게 되시는 분들이 요 정도가 되는데 요 중간예납세액은 이제 보통 중간예납이라는 건 직전과세 기간의 한 2분의 1 정도가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산정이 되는 거고 뭐 이 중간예납을 내야 되는 대상자더라도 이렇게 고지 제외 사유가 있다. 그리고 뭐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서 고지세액을 조회할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서 납부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요약하면. 그 다음에 뭐 분납이나 납부기한 연장도 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요거는 그 중간 예납에 대해서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좀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요거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종합소득세는 1년치를 다음해 5월에 내잖아요. 근데 요 중간 예납은 그 1년치 중에 상반기 거를 끊어가지고 11월에 먼저 내는 겁니다. 요게 이제 원칙적인 중간 예납의 개념인데 요거를 상반기마다 신고를 하라 그러면 되게 번거롭고 그리고 영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요런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고지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고지제로 운영한다 해도 뭐 상반기에 사업 실적이 부진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뭐 추계액 신고로 대신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소득세 중간연합 대상자. 그 원칙적으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모두 다 대상자예요. 그 대상자들 중에 아래에 요런 상황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이제 거기서 제외가 된다 요런 건데 일단은 뭐 신규 사업자는 제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휴업이나 폐업자도 제외가 될 텐데 요거는 이제 지금 중간연합의 대상 기간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니까 6월 30일 이전에 휴폐업자는 여기서 제외가 되는 거고요. 근데 그 이후에 폐업자 중에서도 수시잔업이나 수시부가가 되는 경우에는 뭐 역시 제외가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 사업소득이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자 소득이나 배당, 근로소득, 연금, 기타 소득만 있으신 분들은 여기 중간예납 대상자에서도 제외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업소득이 있더라도 일정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 소득들을 그러니까 직업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중간연합 납부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보면 인적용역 대상, 그러니까 인적용역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중간연합 대상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납세조합 가입자나 부동산 매매업자나 뭐 이런 기준들이 있어요. 중간연합세액을 계산할 때 요 세액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느냐 하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작년에 낸 세금의 2분의 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중간예납 기준액의 2분의 1이니까 여기 중간예납 기준액은 전년도 중간예납 세액에다가 그 다음에 5월 달에 확정 신고했을 때 자진납부세액을 합친 금액 이게 곧 종합소득세거든요. 이렇게 두 개가 합친 게 거기에 이제 2분의 1이죠. 물론 여기에 혹시라도 가산세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면 당연히 포함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고 이후에 수정 신고해가지고 또 추가로 납부한 세액이 있다 그러면 역시 여기에 합산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금액의 2분의 1을 중간연합세액으로 납부를 하시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중간연합 대상자인데 그 좀 전에 계산한 시기에 의해서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 납부 대상에서 제외가 되니까 요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연합 같은 경우에는 납부 고지서를 세무서에서 보내주는데 요거 보통 11월 초 정도 한 요맘때쯤부터 이제 받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납부 기한은 11월 말일까지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월 말일이 토요일이다 보니까 요거를 지금 12월 2일 그 영업일로 연장을 지금 시켜줘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고지된 세액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납부하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고지서 받으셔가지고 요 고지서로 납부를 하셔도 되고 홈택스나 손택스에 들어가서 전자납부로 하셔도 됩니다. 이 중간연합세액을 어떻게 조회하냐 하면요. 여기 지금 홈택스 사이트인데 여기 위에 세금 신고 메뉴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보시면 종합소득세란에 중간연합 고지세액 조회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 보시면 요런 화면이에요. 거기에 지금 주민등록번호는 이미 떠 있고 여기 조회를 누르면 이 밑에 중간연합이 있다 그러면 여기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략 이런 유형으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고지세액이 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고지세액이 표현이 되는 거고요. 혹시 분납이 가능한 대상이다 그러면 분납 가능 세액도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표시되어 있는 납부할 세액을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조회를 했는데 대상자가 아니다 그러면 여기 중간연합 고지 여부에 부가 이렇게 표시될 거고요. 그리고 그 부가 표시된 원인, 그러니까 이유가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그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아까 잠깐 분납을 말씀드렸는데 중간연합 세액이 그 1,000만 원을 넘는 경우가 있어요. 고액의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게 되면 자금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요거를 분납해가지고 나눠가지고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1,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뭐 50%인데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000만 원 초과한 금액을 나중에 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반으로 뚝 잘라가지고 나머지 반은 나중에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납 고지는 별도로 나중에 다시 해주니까 그거는 1월 초에 납부 고지서를 받으시면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도자료를 보니까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그러니까 특히나 팀원 위메프 사태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업자나 아니면 자연재해 때문에 피해를 입어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니까 요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중간연합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게 무조건 중간연합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하는 뭐 이런 식만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이게 대상 기간이 올해 상반기이기 때문에 작년의 세금을 기준으로 부과가 되다 보니까 약간 이제 이게 비합리적인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작년에는 사업이 잘 돼서 세금을 많이 냈기 때문에 올해 중간연합을 작년 걸로 기준으로 하다 보면 중간연합 금액이 많이 나오겠죠. 근데 올해 들어와가지고 사업의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다 그러면 요 상반기 때 사실 요거를 실제대로 계산을 한다 그러면 세금을 낼 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중간연합 고지서로 내는 대신에 올해 상반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세금을 내세요인데 요걸 할 수 있는 거는 올해 상반기 거에 대한 세금을 계산했더니 중간연합 기준에, 그러니까 작년도에 낸 세금이죠. 거기에 30%에 미달하는 경우는 이렇게 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니까 종종 있는 경우인데 복식부기 의무자가 있어요. 근데 복식부기 의무자는 기준이 외형이죠. 매출 금액. 근데 매출이 복식부기 의무자이더라도 중간연합 기준액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작년에 복식부기 의무자 대상이지만 내야 될 세금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뭐 적자를 받거나 이랬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인데 요런 복식부기 의무자가 올해 상반기에 만약에 소득 금액이 있다, 사업 실적이 있다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중간연합 추계액 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신다 그러면 요거는 유의하셔야 되고요. 중간연합 추계액 신고는 여기 홈택스 들어가시면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이 메인 메뉴에서 여기 메뉴가 있어요. 중간연합 추계액 신고.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소득세 중간연합 그 11월 달이 되면 그나마 가장 중요한 세무적인 이슈죠. 그래서 중간연합 고지서를 보통은 고지서를 받으시고 그거를 납부하시면은 끝나죠. 그렇게 복잡하지 않게. 근데 혹시 별도로 신고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나 아니면 내가 중간연합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내가 대상이 아닌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